네, 첫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. BDI 운임지수, 오늘 해운주가 비교적 아주 선방을 했죠. 대한해운 앞서서도 나왔지만 오늘 52주 신고가였습니다. 바로 찾아보죠. 박준현 운용형님, 사실 대한해운은 이 시간대 저희 특징주로도 봤던 종목이라 기억이 납니다. BDI 운임지수가 영향을 준다? BDI 운임지수가 뭔가요? 예, BDI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거든요. 네. 발틱 운임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크게 이제 해운업종 운임지수는 발틱 운임지수, BDI 지수하고 이제 컨테이너 업종 지수가 있거든요. 네. 두 가지 차이는 이제 BDI는 그야말로 정형화되지 않는 그 설광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곡물들을 네. 그냥 통째로 배 실어 날리는 거고요.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알다시피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서 물건을 운송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건화물 운임지수는 대체적으로 철광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곡물, 물동량과 관련된 어떤 그 지수에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. 네. 그래서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 자체가 그 철광석입니다. 철광석인데 철광석의 최대 수입을 하는 쪽이 중국이지 않습니까? 네. 중국이 최대 조광 생산국이고 수입국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중국의 출강 물동량, 철광판 자체가 안 좋은데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래서 운임지수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본다면 여기에다가 브라질 발레사가 연초에 댐 붕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생산 차질이 발생했거든요. 그래서 네.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는 공급 물량 차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BDI 지수가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강세다는 거죠. 그 지금 간밤에도 보니까 1370포인트를 넘어섰더라고요. 그렇죠. 제가 한번 표를 준비했는데 BDI 지수가 지금 올해 2월 달에 595 정도까지 떨어졌어요. 지금 1370 정도까지 차트로서 보면 이제 1340까지 올라와 있는데 거의 120% 떴습니다. 거의 5개월, 6개월.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전에 아무래도 그렇죠. 경기가 안 좋은 물동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다. 그만큼 물동량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본다는 배에 대한 어떤 그 수요 자체가 많이 큰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현재 어려운 국면에도 불구하고 BDI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자체는 미중 무역 분쟁이 타결이 좀 되고 현재 철광석이 원활한 가격,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철광석 물동량 증가가 좀 된다 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중 무역 타결되고 중국의 철강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지금 최악인 상태되니까 좋아진다 한다. 더 BDI 지수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.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BDI, 발틱 운임지수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올랐는지 배경을 들어봤는데 이광무 전문가님, 이 BDI 운임지수랑 우리 해운주랑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? 바로 정비례하나요? 네, 거의 이제 방향성을 따라가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오늘, 내일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운송비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다라면은 가격을 올려도 필요한 주체, 그러니까 이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라서 일단 물동량이 얼마만큼 진행이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고, 앞에서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수 자체를 중심으로 보고 지수를 선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운송 지수라든지 다우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, 또 어떻게 보면은 이 BDI 지수도 경기 선행 지표로도 살펴보기도 하거든요. 이 가격 운임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에 대한 회복세라든지 좀 확장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평가하게 되는데, 일단 최근에 와서는 이 부분들이 이 지난해 연말까지는 상당히 꺾였었어요. 조금 비교해서 드린다면은 BDI 운임 지수뿐만 아니라 다우 지수, 운송 지수도 마찬가지로 12월 달까지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올해 크게 좀 반등하는 추이를 좀 만들어줬고,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조금 장기화된다면은 이 부분들도 조금 둔화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우선은 최근에 해운주들이 느끼고 있는 거는 지난해 연말보다 많이 운임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 대한 회복세를 우리가 상반기 때 좀 봤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대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, 투자자분들도 좀 참고하신다라면은 해운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
이 방향성을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최근 이제 해운주가 네. 오늘장 선방한 것도 그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. 일단은 단가가 올라간다라면은 네. 당연히 기업의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지수 대비해서 좀 견고했다라는 네.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경기 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미중. 무역 분쟁이다 보니까 네. 이 문제가 해소되고 난 다음에 네. 각각의 산업별로 좀 뷰를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박준혜 운용위원님. 사실 대한해운이 네. BDI 운임지수와 더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. 오늘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증액 이슈도 있더라고요. 그럼 BDI와 페노션과는 크게 밀접하지는 않은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. 그 페노션하고 이제 대한해운 차이는요. 네. 일단은 BDI 지수와 연동되는 흐름이 있고 같은 벌크선이니까. 근데 네.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정기선과 고정적으로 운임이 세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화물주하고 네. 3년, 5년 정도. 근데 네. BDI 지수와 별로 상관없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의 운임이 보전을 받아요. 여기다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네. 약간 어떤 유가가 올라가면 그 화물주에서 약간 더 비용을 더 보전해주고 유가가 떨어지면 뭐 운임가격 낮춰준다든가 네네. 60, 70% 정도 됩니다.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페노션은 거의 아마 BDI 지수와 연동돼서 아마 많이 좌우된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나머지 이제 30% 정도는 BDI 운임에 따라 가지고 스팟에서 이제 운임이 결정이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. 안정성 측면을 본다면 대한해운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가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페노션이 회사채를 발행했더라고요. 네. 1,000억을 발행을 했는데 이제 공모 형식으로 발행을 했습니다. 이제 개인 투자가들도 이제 회사채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금리 자체가 보니까 표면금리가 2.3% 정도 되더라고요. 1,000억인데 이제 자금이 페노션 입장에서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. 내용을 좀 보니까 네. 운영자금 500억하고 시설자금 500억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원래 이제 1,000억 정도 들어와가지고 배를 좀 구입한다든가 네. 그렇죠? 현재 BDI 지수가 올라가니까 네. 배를 더 구입해가지고 어떤 운임 지수의 어떤 상승에 대비를 한다면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시설 자금하고 운영 자금이기 때문에 네. 별다른 시장에서 호재가 아닌 것 같아요. 순수하게 1,000억이 좀 들어와서 배를 구입한다든가 네. 그렇죠? 바로 뭐 투입할 수 있는 중고선을 구입을 해가지고 바로 물동량에 대비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운임 지수가 상승할 자체는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네.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가 별로 호재로 크게 작용하지 영향받지 않았다.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해운주 얘기가 깊어졌네요. 첫 번째 질문 함께 풀어가 봤습니다.